자, 봅시다. 오늘은 2024년 7월 31일 수요일이죠. 수요일이고 아직 장 시작 전인데 오전 8시 50분인데 빠르게 리밸런싱 영상 만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달 거 잠깐 볼게요. 봅시다. 저번 달에는 다섯 종목 평균이 한 7.8대, 이번 달에는 6.7대가 되겠죠. 코스닥이 많이 하락했어요. 뭐 코스닥 150도 역시 마이너스인 거고, 스파이 QQQ 등은 뭐 QQQ가 좀 가라앉았고 다이아가 좀 떠오르긴 했고요. 그 다음에 저 계좌에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했죠. 우리나라 장세는 이번 달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빅4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퀀트가 좀 올라갔고, 우리 6040을 변형한 전략은 좀 망했고요. 그 다음에 탐욕 종목 역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주 10만원 들어가는 건 뭐 나름 선방하고 있고, 기어가고, 배당 성장이 좀 좋고요. 호정무이 좀 괜찮습니다. 탐욕도 좀 줄어드는 추세, 낙폭과대, 낭중지추는 좀 망했고, 연금 ISA는 괜찮았습니다. 골드도 좀 좋았고요. 뭐 월배당 괜찮았고, 삼성 여긴 파리랑 네이버가 있는데 뭐 여전히 안 좋네요. 원래 좀 나빴고, 뭐 소형주 전략 조금 나아지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살짝 좋아졌습니다. 뭐 이런 정도 보면서 보도록 하죠. 빅4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애플은 선방했다. 하지만 마소는 조금 가라앉았고, 지금 시간에서 마소가 실적 발표 후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많이 떨어지고 있대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좀 올라섰지만 최근에 장이 안 좋고요. 엔비디아가 어제 7%가 빠졌네요. 많이 하락했죠. 339에서 269. 제가 이제 엔비디아를 영상 올렸나 안 올렸나 모르겠는데 한 98불 정도면 다시 뭐 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글, 아마존도 많이 하락했군요. 메타도 마찬가지고, 지수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지, 한 3% 정도. 근데 수익률은 큰 차이가 없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 빅4 보고요. 뭐 리밸런싱을 해야겠죠. 네. 산료 소요 같은 경우에는 전략 자체가 약간 연구 포트폴리오를 따라가는 거죠. 주식, 채권, 그 다음에 골드,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은 현금일 텐데, 현금인 LA나 VA 또는 BA 같은 전략을 택함으로써 우리가 선택적으로 집어넣고 있는 형태이죠. 지금은 비카나리아 지수 자체가 전부 다 좋기 때문에 지금 AGG를 잡으라고 되어 있긴 해요. AGG를 잡으라고 되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QQQ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기 싫어서 저 나름대로 어떤 스케줄표를 만들고 전략을 짜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이 전략은 저번 달보다는 조금은 좋아졌네요. 다들 하락할 때 조금은 살아남은 전략이네요. 귀하가거는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잡다한 종목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걸 다 무시하고, 위에 있는 세 종목은 뭐 전략 자체가 귀하가거는 똑같습니다. 짝수 음봉에 산다.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만큼을, 늘 정해진 금액만큼을 짝수 음봉에 사서 계속 매집을 해 나간다, 이런 뜻이고요. SK는 계속 폭망 중이죠. SK는 계속 폭망 중입니다. 셀트리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나머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무시하고 넘어갑시다. 자, 배당 성장은 뭐 최근 영상에도 올렸었기 때문에 크게 뭐 할 건 없고요. 뭐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조선주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다음에 현대차도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많이 올라갔고, 효성 첨단 소재도 많이 빠졌네요. HD 현대 좀 올라갔고요.
뭐 이런 정도 보겠습니다. 은행주, 고배당주 좀 올라왔습니다. 허정무이는 허정무이도 앞서 봤던 산료소유랑 비슷하죠. 뭐 주식 채권, 골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인버스 전략까지 같이 포함을 시킨 거고 여기까지 허정무이입니다. 여기까지가 요렇게가 허정무이 전략이죠. 아래쪽 이제 미국 웰스테크 전략을 하고 있는 거죠. 6040 전략. 허정무이 전략은 크게 보면 큰 변화가 있나요? 살짝 위쪽 부분은 조금씩은 상승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은 좀 많이 빠졌고 미국 주식도 뭐 조금 많이 빠졌네요. 특히나 이제 테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는데 절반 정도 빠진 것 같고요. 인버스 전략은 뭐 이렇게 버텨주고 있다. 우리나라 빠진 거를 인버스가 좀 버텨주고 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계좌 두 개를 합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것 같고 허정무이 자체는 앞서 봤겠지만 허정무이 자체는 11.5, 10 이런 식으로 조금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6040 전략을 변형한 이렇게 웰스테크라는 이런 뭐 미래에셋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건데 이게 세배 레버리지가 이제 폭망을 하면서 뭐 조금 계좌 자체가 나빠지기는 하네요. 아직은 수익권이지만 그래도 아직 폭망한 상태인 것 같네요. 지켜보죠. 자, HA 전략 아래에 있는 게 HA 전략입니다. 국내 HA 전략은 폭파시켜 버렸고요. 아래에 있는 것만 하면 지금 세 종목 SPLG, IWM, 그다음 VA, VNQ 여기에 25%씩을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번 달에는 전부 캐시였죠. 캐시가 싫으면 이렇게 세 종목과 원자재까지 이렇게 들고 있었으면 됐었는데 저는 그렇게 바꾸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달에는 아마 VW를 제거하고 VNQ를 매수를 할까 싶습니다. 미니스탁도 역시 6040 전략의 변형인데 여기까지죠. 이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전략의 ETF인 AOR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비해 상승을 했는데 제 전략은 저번 달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그게 이제 반도체의 세배 레버리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조금 떨어졌어요. 자, K올레더 뭐 1년에 한 두 번 하는 전략입니다. 지금 뭐 10월 말까지는 다시 리밸런싱을 할 생각은 없고 그냥 지켜보는 거죠. 계좌 수익률이 살짝은 빠졌다. 그다음 올배당 메리츠 슈퍼 365라는 계좌를 통해서 하는 올배당 전략이죠. 투자 비중이 있고 뭐 여기에 맞춰서 그냥 뭐 사고 팔고 하면 되는 그런 겁니다. 종목 선택이 좀 까다로워서 매번 이제 종목 선택을 계속 이어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이어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솔직히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만 좀 관심이 있고 좀 잘 안 보게 되는데 계좌 수익률은 어찌됐든 조금은 올라갔어요. 리밸런싱을 오늘 내일 중에 해야 될 것 같죠. 연금입니다. 연금 계좌 역시 뭐 미국 주식을 세 개를 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을 하나 더 담고 국내 채권과 함께 그 다음에 그 리츠 그리고 그 안전자산인 국채 현금 이렇게 들고 있죠. 이것도 역시 뭐 채권 쪽이 좀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빠져 있지만 계좌 수익률은 올랐나요? 왜 올랐지? 전체적으로 빠진 거 아닌가요? 잠시만요. 올랐네요. 올랐답니다. 뭐 연금 뭐 그러네요. 자, ISA 계좌 보겠습니다. ISA 계좌는 어떤 월배당을 통해서 위쪽에 있는 배당주를 사보는 그런 전략이에요. 아래에서 수익이 나면 위에 있는 걸 사는, 아래쪽은 계속 묶여가는. 일단은 금융주가 굉장히 좋아서 뭐 하나라든지 KB, SK텔레콤 또 배당주들이 요새 좋아요.
배당률이 좋아서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차 EUB는 저번 달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이렇게 월배당주 역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은행 고배당이 좀 올라와서 좋았고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또 괜찮았네요. 그랬습니다. 배당주가 좋았다. 이런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달은 여기까지만 하죠.